뭐라고요? 아버지, 갑자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 집을 왜 파시겠다는 거예요? 너가 소진이한테 한지 내가 다 알고 있다. 집에 대한 너의 불평도 이제 듣기 싫구나. 너희에게 사준 아파트도 팔기로 했으니 나가거라. 그리고 너가 사람이면 소진이와도 이혼해라. 아버지,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건 오해예요. 그리고 집은 그냥 좀 불편한 점이 있었을 뿐이에요. 오해라고? 내가 직접 봤다. 너가 전 여자친구와 만나는 걸 소진이도 이미 알고 있더구나. 아이들 때문에 참고 있었다는 거 알고 있어? 난 평생 모은 돈으로 너희가 행복하게 살길 바랐는데 이제는 내 선택을 후회하고 있다. 그래서 결정했다. 아파트를 팔고 새 출발을 하기로. 아버지, 그럴 수 없어요. 그건 저희 집이잖아요. 아니, 법적으로는 내 집이다. 그리고 난 며느리에게 새롭게 출발할 기회를 줄 거다. 이럴 순 없어요. 저희는 어디서 살라고요? 그건 너가 책임져야 할 문제고 이제 너가 선택한 결과에 책임을 질 차례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68세 김석호입니다. 사실 이런 대화를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은퇴한 후 평생 모은 돈으로 아들 재호와 며느리 소진이에게 마포의 아파트를 선물했습니다. 전세살이 하는 게 안타까웠고 제 친구가 마포가 개발되면서 집값이 오를 거라고 조언해줘서요. 그런데 재호가 처음부터 집에 불만을 토로하더군요. 아버지, 24평은 너무 작아요. 신축도 아니고 수납 공간이 부족하다. 베란다가 작다. 에어컨이 낡았다. 단열이 안 된다. 끊임없이 불평을 했어요. 명절 때는 더 심했습니다. 친척들 앞에서 아버지가 사준 집이 너무 작아서 곧 이사 갈 거예요 라고 말하는데 제 체면은 생각도 안 하더군요. 제가 어떤 마음이었을지 상상이 되십니까?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일을 목격했어요. 며느리 소진이가 미국 출장을 간 사이에 재호가 다른 여자와 만나는 걸 본 겁니다. 알고 보니 전 여자친구와 계속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더군요. 증거 사진을 찍어서 소진이에게 보여줬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소진이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버님, 저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아이들 때문에 참고 있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며느리가 제 아들 때문에 불행한 결혼 생활을 참고 있었다니. 화가 나고 미안하고 부끄러웠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선물한 집이 오히려 며느리를 가두는 감옥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카페에서 재호와 소진이를 만났습니다. 제 결정을 전하기 위해서였죠. 재호야, 소진아, 내가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마포 아파트와 내 집 모두 팔기로 했어. 뭐라고요? 아버지, 농담이시죠? 그럴 수 없어요. 농담 아니다. 법적으로 집은 내 명이다. 난 너희에게 행복하게 살라고 집을 마련해줬는데 너가 행복하지 않은 건 물론이고 소진이까지 불행하게 만들었구나. 아버님, 괜찮아요. 저는 아니, 소진아, 더 이상 참지 마. 너가 알고 있다는 거. 재호도 이제 안단다. 넌 새 출발을 할 자격이 있어. 무슨 소리예요? 소진아, 넌 뭘 알고 있다는 거야? 더 이상 숨길 필요 없어. 당신이 혜진 씨와 만나는 거 다 알고 있었어. 아이들 때문에 참고 있었지만 이제는 나도 지쳤어. 뭐? 아버지가 뭐라고 했어요? 아버님이 사진까지 보여주셨어. 이제 더 이상의 거짓말은 필요 없어. 사실 이런 결정을 내려주셔서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이혼하고 싶어요, 아버님. 미쳤어? 이혼! 어떻게 그런 말을? 더 이상 당신과 살 수 없어. 아이들과 함께 새 출발할 거야. 소진아, 새 출발을 위해 내가 집을 판 돈의 절반을 너에게 주고 싶구나. 고맙습니다, 아버님. 하지만 그건 사양할게요. 재호 씨가 직접 양육비를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게 그의 책임이니까요. 제가 결정을 알리자 재호는 격분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내 인생을 망치려고 작정하셨어요? 그 집은 우리 가족의 보금자리예요. 너희 가족의 보금자리라고? 넌 그 집에서 행복하지 않았잖아. 끊임없이 불평했고 소진이는 너의 불륜을 알면서도 참아왔어. 그게 보금자리라 생각해? 그건 그냥 일시적인 실수였어요. 소진아,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내가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몇 년 동안 나를 속이고 이중생활을 했잖아. 아이들 앞에서는 좋은 아빠 흉내 내고 뒤에서는 더 이상은 못 참아. 난 결정했다. 재호야, 넌 이제 스스로 서야 할 때다. 내 등에 기대지 말고. 아버지, 그럼 전 어디서 살아요? 소진이와 아이들은? 소진아, 넌 원하는 대로 새 출발을 해. 재호야, 너도 이제 책임을 져야 할 때다. 카페를 나서는데 소진이가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용기를 못 냈는데 이제야 후련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아이들은 아빠가 필요해요. 재호 씨가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언젠가는 이해한다. 하지만 너무 쉽게 용서하진 마라. 재호가 진정으로 변해야 해. 저는 그렇게 마포 아파트와 제 집을 모두 팔았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 작은 집을 하나 마련했습니다. 처음으로 제 삶을 위한 선택을 한 거죠. 제주도에서의 삶은 생각보다 더 행복했습니다. 작은 집이지만 바다가 보이는 전망이 있고 조용히 혼자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었어요. 아침마다 일출을 보며 명상을 하고 동네 노인복지관에서 컴퓨터를 가르치는 봉사활동도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는 미처 알지 못했던 소소한 행복을 느끼는 날들이었죠. 가끔 아이들 생각이 나서 쓸쓸할 때도 있었지만 영상통화로 얼굴을 보며 지냈어요. 소진이가 아이들을 잘 돌봐주고 있었고 재호는 서울에서 택배 일을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재호에게서 전화가 왔을 때는 솔직히 놀랐습니다. 아버지, 잘 지내세요? 그래, 난 잘 지내고 있어. 너는 어떠니? 저 많이 힘들어요. 하지만 제가 잘못했다는 걸 알아요. 소진이에게 매달 양육비를 보내고 있어요. 아이들도 주말에만 만나고 있고요. 그래, 책임지는 모습이 보기 좋구나.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소진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당신이 저희에게 얼마나 큰 선물을 주셨는지 모든 걸 망쳐버렸어요. 후회는 좋은 선생님이란다. 하지만 단순한 후회로 끝나선 안 돼. 진정한 변화가 필요하지. 네, 알아요. 지금은 제 행동으로 보여드리고 싶어요. 소진이에게도 시간을 달라고 했어요. 재호의 전화를 받은 지 1년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소진이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계신가요? 그래, 난 잘 지내고 있단다. 너와 아이들은 어떠니? 저희도 잘 지내고 있어요. 사실 재호 씨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재호, 무슨 일이 있니? 재호 씨가 정말 많이 변했어요. 1년 동안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었고 양육비도 꼬박꼬박 보내왔어요. 주말마다 아이들을 데리고 놀아주고 저에게도 정말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그렇구나. 너가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하지. 저 사실 재호 씨와 다시 시작해보려고 해요. 아이들도 아빠를 많이 그리워하고 재호 씨도 정말 달라졌어요. 저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어요. 너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나도 응원한다. 하지만 섣부른 결정은 말고 신중하게 생각해봐. 네, 천천히 생각해 볼게요. 아버님,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어떤 거니? 다음 달에 아이들과 함께 제주도에 놀러 가려고 해요. 재호 씨도요. 아버님을 만나 뵙고 싶어요. 괜찮으실까요? 물론이지. 언제든 환영이야. 제주도의 봄은 정말 아름답단다. 제주도의 봄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는 오후, 공항에서 그들을 만났습니다. 아버님, 할아버지, 아이들이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겼어요. 그 순간의 행복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잘 지내셨어요? 재호야, 그래 잘 지냈다.
너희들도 건강해 보이는구나. 아버지, 덕분에 저희가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아버님, 정말 감사드려요. 아버님의 결단이 아니었다면 저희는 아직도 불행한 채로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 말은 필요 없다. 너희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니 나도 행복하구나. 저희 집에서 지내면서 며칠 동안 제주도를 함께 여행했습니다. 아이들은 바닷가에서 뛰어놀고 우리는 오랜만에 가족으로서의 시간을 보냈죠. 아버지, 그거 아세요? 아버지가 저희에게 사줬던 마포 아파트, 지금은 20억이 넘는데요. 그걸 생각하면 재호야,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 지금 우리가 함께 있는 이 순간이 훨씬 더 가치 있는 거란다. 네, 맞아요. 이제야 그걸 깨달았어요.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거요. 저녁에는 바다가 보이는 테라스에서 다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재호와 소진이의 행복한 얼굴. 그 어떤 재산보다 값진 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재호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둘이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그래, 무슨 이야기니? 정말 죄송합니다. 아버지가 평생 모으신 돈으로 저희에게 집을 사주셨는데 저는 감사함을 모르고 불평만 했어요. 그리고 소진이한테는 더 큰 잘못을 저질렀고요. 재호야, 아니에요. 아버지, 들어주세요. 아파트를 팔겠다고 하셨을 때 저는 아버지를 원망했어요. 하지만 그게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어요. 소진이를 잃고 나서야 그녀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고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때로 모든 것을 잃어야 진짜 소중한 것을 발견하는 법이지. 맞아요. 택배 일을 하면서 처음으로 제 힘으로 돈을 벌었어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 늦은 밤까지 일하면서 아버지의 고생도 이해하게 되었고요. 그동안 저는 너무 쉽게 살았던 것 같아요. 힘들었겠구나. 힘들었지만 그 시간이 저를 변화시켰어요. 소진이에게 다시 기회를 얻은 것도 그 덕분이에요. 이제는 정말 행복해요. 비록 예전처럼 넓은 집에 살진 않지만 소진이와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어요. 그 깨달음이 너가 얻은 진짜 재산이란다. 아버지, 저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시에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알아요. 그건 정말 큰 사랑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소진이가 혼자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버님, 잠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소진아, 무슨 얘기니? 재호 씨가 많이 변했어요. 예전에는 늘 자기 중심적이었는데 이제는 가족을 먼저 생각해요. 아이들과도 정말 좋은 아빠가 되었고요. 그래, 나도 그 변화가 보이는구나. 사실 처음에 아버님이 집을 팔겠다고 하셨을 때 속으로는 기뻤어요. 드디어 저도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재호 씨를 보는 게 안쓰러웠어요. 정말 열심히 일하고 변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넌 마음이 따뜻한 아이니까. 그런데 아버님, 정말 고마워요. 아버님의 그 결단이 아니었다면 저희는 아직도 불행한 채로 살고 있었을 거예요. 집값이 올랐다고 해도 그 집에서의 삶은 행복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돈은 행복을 살 수 없지. 진정한 행복은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데에서 오는 법이야. 맞아요. 저희가 다시 시작하게 된 것도 아버님 덕분이에요. 이제 저희는 작은 전세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그곳이 진짜 집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 말을 들으니 나도 행복하구나. 아버님, 저희가 제주도에 한 달 살기 계획을 세웠어요. 재호 씨가 휴가를 내서 아이들과 함께 제주도에서 시간을 보내려고요. 아버님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싶어요. 그거 정말 좋은 소식이구나. 난 언제든 너희를 환영한단다. 이제 아침마다 일출을 보는 것이 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동쪽 바다 위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에게 마포 아파트를 선물했을 때 그것이 제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선물은 그들에게 자유를 준 것, 스스로의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었다는 걸요. 마포 아파트는 정말로 20억 이상으로 가격이 올랐다고 합니다. 친구들은 제게 아깝다고 말하지만 저는 전혀 후회하지 않아요.
그 집을 팔지 않았다면 재호는 변화하지 못했을 테고 소진이는 여전히 불행한 결혼 생활을 참고 있었겠죠. 아이들도 불화 속에서 자랐을 거고요. 오늘부터 재호와 소진이 그리고 아이들이 제주도에서 한 달 동안 살게 됩니다. 방금 전화가 왔는데 이사짐을 다 옮겼다고 하네요. 저녁에는 다 같이 식사를 하기로 했어요. 제가 68세에 내린 그 결정이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표면적으로는 경제적으로 손해를 본 것 같지만 우리 가족 모두가 진정한 행복을 찾게 되었으니까요. 사연을 듣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정한 부는 돈이 아닙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소중한 재산이에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일출을 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소소한 일상에서 행복을 느끼고 아이들의 웃음소리에 더 큰 기쁨을 느끼게 되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도 이 영상을 보시고 용기를 내어 새롭게 시작하시고 싶은 분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노후의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